네, 안녕하세요. 나덕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후유증 양방으로 할까, 한방으로 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이제 그 호흡기 증상, 심장 증상, 기타 증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 증상은 이제 가슴 통증이 있거나 두근거림이 있거나 부정맥 또는 뭐 기타 가슴의 불편감 또는 심해지면 심부전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호흡기 증상인데요. 호흡기 증상은 기침이 오래 가거나 가래가 끼거나 또 호흡이 불편해 그러거나 목에 뭔가 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이제 호흡기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19 걸리면 이제 열이 나고 그래서 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열이 나고 이제 기침 가래하고 심해지면 이제 폐렴이 생기고 폐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권하기를 코로나19 걸리면 이제 그 종합감기약을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종합감기약이 막 동일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감기약은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예전부터 감기약은 먹으면 2주일, 안 먹으면 14일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감기약은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똑같다. 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먹어서 좀 몸이 안 아프다고 해서 감기가 난 게 아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야 낫는 거죠, 원래는. 근데 감기약이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럼 감기약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먹으라고 그러는 거냐? 질병청에서 종합감기약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의 아들이 그 감기 걸렸는데 가서 이제 처방을 받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았죠. 지정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이제 종합감기약을 처방 받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감기에 걸려서 가서 약국에 샀더니 똑같은 약이더라. 뭐 그런 얘기. 뭐 종합감기약이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종합감기약은 그건 무슨 역할을 하냐? 종합감기약은 기침약, 콧물약, 해열진통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나 이제 또 한 가지 한두 가지 더 약이 더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런 약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도 멈추게 하고 콧물도 줄이고 해열진 열도 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럼 기침약은 뭐 하는 거냐? 그 기침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기침을 억제할 때는 기침 반사 중추를 억제하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좀 약간 어렵죠. 뭐 그냥 굉장히 잘 알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래를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찐덕하면 기침이라는 거는 바람을 불어서 기관지 속에 있는 걸 팍 밀어내는 거니까 기침을 그 기침 바람으로 밀려 나와야 되는데 기침이 가래가 찐덕해서 안 떨어져. 그러면 기침이 계속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오히려 가래를 더 많이 나오게 해서 묽게 만들면 한 번은 기침을 하죠. 팍 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멎죠.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 기침은 뭐냐? 기침은 기관지 내의 이물, 가래죠. 물론 이제 사례가 걸려서 딴 게 있기도 한데 뭐 그런 경우는 더 다른 거니까. 이물을 이제 배출하는 이제 몸의 기능이죠. 몸의 방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래가 팍 나오면 기침이 먹고 배출하지 못하면 계속 쌓이면 폐렴에 걸린다. 그 외 수술하신 분들 문병을 가시면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배가 울리니까 이렇게 잡고 말을 막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들이 와갖고 말을 크게 해라, 막 기침을 해라, 그래서 막 강제로 막 시키잖아요. 배를 잡고 억지로 이렇게 막 기침하자 애쓰고 그러는데 그러는 이유가 가래를 배출하지 않으면 폐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침약은 그러면 이렇게 기침 만사 중추를 억제하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하고 가래를 묽게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랬었는데 그것이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별 문제만 없으면
나으려면 일부러 괴로우면서 날 필요는 없으니까 기침을 안 하면서 자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약을 쓰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콧물은 어떠냐? 콧물은 이제 코로 들어오는 이제 이물질,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걸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첫째는 이제 분비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점막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막 줄줄 흐르게 해서 밖으로 씻어내는 거죠.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콧물약은 이제 콧물의 분비 양을 줄이는 거죠. 즉 저항력, 방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죽이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바이러스 죽이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래도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도 그래도 문제만 없으면 콧물을 덜 흘리고 낳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해열 진통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해열 진통제는 열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리는데 열은 몸의 저항력입니다. 저항력은 면역력이죠. 병하고 싸우려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건데 해열 진통제는 열을 떨어뜨리고 열이 떨어지면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열이 떨어진 근데 바이러스 죽이진 못해요. 바이러스 죽이진 못하는데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열이 떨어지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해. 그래도 문제만 없으면 몸이 편하면서 낫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열 진통제를 쓰는 겁니다. 뭐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는 문제가 있죠.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쓰는 것,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쓰는 겁니다.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겁니다. 이 팍스로비드는 이제 그 요새 이제 항바이러스제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권하고 지금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 약인데요.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뭐 에이즈 치료약에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다. 이 약을 왜 쓰냐. 뭐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먹고 뭐 좋다 그렇게 말했던 말라리아 치료약인데 바이러스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식으로 허가된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부작용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팍스로비드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못 먹는 건 아닌데 그 의료보험으로 사용하게끔 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값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항바이러스를 쓰면은 본질적인 치료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장기침이 오래 가는데 이걸 양방적으로 보면 기관지가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래의 양은 뭐 거의 없거나 아주 적어요. 하얀 가래 조금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참고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오래 가니까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때 가습기를 틀면 이제 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은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김이 이제 눈에 안 보이면 물이 기체가 된 거고, 김이 눈에 보일 때까지는 물이죠. 액체 상태인 거죠. 그 물방울 드로플렛인데, 이 드로플렛이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해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양방에서 권장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물방울은 찬 것이 좋긴 한데 뭐 그 목욕탕 같은데 김에서 해는 거 뜨거운 따뜻한 물방울 김도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물방울이니까 별 해도 없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으로 본다면 그 마른 기침, 단기침 이런 것들은 오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관지가 조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해진 거는 건조하다는 뜻이고요. 마른 건 촉촉하게 해야죠. 촉촉하게 하는 걸 윤폐시킨다고 합니다. 윤폐. 그래서 맹문동 같은 걸 진하게 끓여서 마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다가 효과가 없어. 그러면 계속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또 그 기관지가 조해진 걸 다른 측면, 다른 말로 하면은 양명이라고 말합니다. 양명. 양명이 이제 건조하고 딱딱하고 마르고 그런 걸 양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반대가 태음입니다. 그 태음은 축축하고 질퍽하고 이런 게 태음입니다. 그래서 태음에 속하는 것은 단맛인데 꿀이나 설탕 같은 것이 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태음에 속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태음에 속하는 단맛, 꿀,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이제 꿀 넣은 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태음에 속하는 건데 두세 번에서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계속하면 당뇨병 걸리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설탕을 먹거나 꿀을 먹거나 배를 먹거나 뭐 호두기를 먹거나 이런 것들을 단방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잘 안 되면 단방요법은 듣기도 듣지만 안 듣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면 전문적으로 이제 한약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매핵기라는 게 있습니다. 목에 뭐 걸린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양방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고요. 한방으로는 그걸 매핵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비인후과의 단골 메뉴죠. 본인은 불편한데 의사는 괜찮다고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고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이제 아주 흔히 있는 본인은 불편한데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봐달라고 의사는 보고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잘 봐. 어째 계속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게 매핵기입니다. 목에 뭐 걸린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방 적응증이고 장기침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한 이제 장기침에 해당되는 거 뭐 꿀을 먹거나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거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한약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아주 많은 후유증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양방으로는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건 폐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 숨이 폐렴이고 뭐 그런 건데 뭐 폐렴 같은 거야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거나 CT나 MRI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렴은 이제 고열이 있고요. 폐렴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숨이 차서 운동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한방으로 본다면 심기가 막힌 거죠. 그 심기가 막혀서 숨이 답답하고 못 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고요. 운동하면 오히려 시원하기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한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그러면 왜 코로나19가 걸려서 나타나는데 왜 심기가 상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평상시에 괜찮은 게 아니라 좀 간당간당했는데 코로나19 때 타격을 받아서 뚝 떨어진 거죠. 한계점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타격이 가벼웠으면 저절로 낫죠. 저절로 낫는데 그게 안 되고 저절로 낫지 않으면 그건 좀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제 어느 경우나 본인의 힘에 맞춘 가벼운 운동은 늘 좋습니다. 힘에 맞췄다는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약간 부지런히 하는 거 걷는다면 자기 나름대로 약간 숨이 찰듯 말듯하게 걷는 거 그게 이제 자기 힘에 맞춘 거예요. 남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속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좌우 젖가슴 아래 두들기는 거, 그 다음에 양손 마주 잡고 가슴 두들기는 거 이런 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할 때 늘 좋습니다.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병인데 바이러스 죽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요. 그 후유증으로 호흡기 증상에는 한방이 대부분 좋고요. 가습기나 맹문동, 꿀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본인의 힘에 맞춘 가벼운 운동은 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